수학도 이제 하고 싶은 말들이 많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 저는 선행에 대해서 절대로 나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더 맞는 친구들이 있고 잘 따라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선행보다 심화랑 연산이 초등 시기엔 더 중요하다고 그쵸. 항상 강조를 많이 하고요. 특히 수학 학원을 많이 보내시거든요, 초등 시기에도. 근데 학원과 별개로 학원에서 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학원에서 하더라도 항상 심화랑 연산을 학원과 별개로 해달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지금 현재 이 채널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초등학생일 거잖아요. 네. 그럼 그런 중학생을 준비하기 위한 초등 과정에서는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좀 초등 각 과목별로 제가 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공부법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결국 국어 같은 경우는 돌고 돌아서 독서가 가장 중요하다 말씀을 돌고 드립니다. 돌아서. 네. 그래서 사실 뭔가 의대생이 초등 공부법에 대해 말을 한다고 하면 또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독서 말고 또 다른 이야기 나오지 있지 않을까. 않을까. 근데 결국에 돌고 돌다 보니까 독서가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독서에 있어서 두 가지를 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문학책과 지식책의 조화를 많이 말씀을 드려요. 나중에 문학과 비문학으로 갈 테니까요. 네, 그쵸. 그리고 특히 이 문학책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교과서에 문학 작품이 나오는데 따로 또 책을 읽어야 될 이유가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에 나오는 문학 작품 같은 경우는 전체 작품이 다 실릴 수가 없어요. 그쵸. 가장 중요한 일부분만 실리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학에 대한 이론을 이해하고 특성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문학이 자신의 것이 되고 좀 더 문학에 자신감을 가지려면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문학의 그 처음 발단부터 해서 전개, 위기, 절정, 결말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 문학의 흐름을 느끼고 거기에서 갈등을 보고 인물 관계를 파악하고 반전을 느끼고 그 과정이 되게 초등 시기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등 시기에 문학책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지식책인데 이 지식책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문학에서 결국 경제, 과학, 기술, 사회, 인문 같은 다양한 분야의 글을 읽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만큼 초등 시기에 이 지식책을 가지고 미리 습관을 쌓아두는 게 좋고요. 근데 이 지식책에서 우리 학부모님들 중에서 아이가 이 지식책에 흥미를 잃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평소에 지식책의 가장 시작은 교육 만화거든요. 과학이나 수학이나 역사 같은 교육 만화에서 시작을 하는데 그 다음에 바로 줄글책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어려운 책이라.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이는 교육 만화를 읽다가 줄글책을 읽으면서 흥미를 잃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중간 역할로 제안을 드리는 게 잡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잡지가 아이들이 흥미 있어야 할 만한 만화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 줄글책으로 읽을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들을 2페이지에서 3페이지로 짧고 간단히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 중간 역할을 잡지가 정말 잘해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잡지를 제가 추천드리는 건 위즈키즈나 초등 독서평설 그리고 중학생들도 중학 독서평설로 있죠. 이어지게 해서 이런 잡지를 활용해 보면 또 지식책을 잘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독서에서 말씀드리는 게 문학책과 지식책을 어느 하나 치우치지 말고 둘 다 해달라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특히 초등 저학년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잠자리 독서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대신 잠자리 독서를 할 때 저는 저희 엄마가 항상 어떻게 해주셨냐면 제가 스스로 읽을 수 있는 수준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을 읽어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스스로 읽을 수 있는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을 읽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독서 수준이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었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책으로 읽을 때는 예를 들면 2단계였는데 어머니가 읽어주시는 건 3단계였고 네, 그걸 맞습니다. 내가 들으면서 네. 나도 모르게 3단계가 익숙해지는 네,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게 제가 독서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고요. 수학은요? 수학. 이제 수학도 이제 하고 싶은 말들이 많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 저는 선행에 대해서 절대로 나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더 맞는 친구들이 있고 잘 따라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선행보다 심화랑 연산이 초등 시기엔 더 중요하다고 그쵸. 항상 강조를 많이 하고요. 특히 수학 학원을 많이 보내시거든요, 초등 시기에도. 근데 학원과 별개로 학원에서 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학원에서 하더라도 항상 심화랑 연산을 학원과 별개로 해달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첫 번째 심화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제가 원장님이랑 아까 얘기를 나누면서 그 이런 A급 챌린지나 이런 것들을 네. 보니까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던 게 이런 챌린지 형식으로 하게 되면
되게 아이들 관리도 잘 되고 잘 열심히 하겠지만 단순히 학원에서 심화 문제집으로 숙제를 딱 내주고 그걸 아이가 스스로 풀 때는 어떻게 되냐면 학원 숙제다 보니까 아이가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는 하기가 것보다는 어렵죠. 그쵸. 빨리 숙제를 끝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별표를 크게 쳐가면 학원 선생님이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이가 깊이 있게 혼자 고민하고 그 속에서 사고력을 늘리는 게 심화 문제집을 풀 때의 핵심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해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떻게 했었냐면 초등 고학년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로 항상 스스로 심화 문제집을 풀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대신에 절대로 분량은 많지 않았습니다. 항상 저는 정말 적게는 3문제, 많아야 5문제만 제한을 두고요. 하루에 딱 그 정도 분량만 시간 제한 없이 학원 숙제라는 부담 없이 다 소화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심화 문제집 추천도 많이 또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초등학생 때 풀었던 수학 심화 문제집은 A급 수학이랑 최상위 수학이었고요. 제가 초등 심화 과외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썼던 문제집은 문제 해결의 길잡이 심화편 이렇게 또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연산 같은 경우는 하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연산을 못하는 아이라고 해서 하루에 한두 시간 그 수학 공부 시간을 다 연산을 시키면 안 되고요. 조금씩. 네, 네, 사실 그렇죠. 연산만 하게 되면 수학에 대해서 지루해지고 지루하죠. 그쵸, 멀어질 수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많아야 하루에 30분 정도만 하고 똑같이 개념서, 유형서는 병행을 해주셔야 된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수학은 이제 정리가 됐고요. 그럼 영어는 어떻게 하셨어요?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영단어 암기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문법, 해석, 듣기, 원서 다 해도 단어를 모르면 다 시작을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영단어장을 열심히 암기를 하는데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건 영단어장을 여러 개 늘릴 생각을 하지 말고 한 권을 제대로 3회독 이상은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영단어 암기를 할 때 당연히 스펠링도 암기를 하셔야겠지만 발음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발음을 외워야 듣기가 되니까 발음도 외워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다이어도 한 단어에 대해서 뜻을 여러 개가 있는데 하나만 알아버리면 분명히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챙기기 위해서는 영단어장 하나를 3회독을 하는데 1회독을 할 때는 다이어가 있더라도 무조건 뜻은 한 개씩만 한 개만 외우고. 대신에 스펠링. 그래서 스펠링이랑 뜻 한 개 외우기가 목표고요. 2회독부터는 스펠링이랑 뜻은 이제 2개까지 외우고 발음도 더 제대로 외우는 시간을 2회독 때 가져주시고 3회독 때는 뜻이 여러 개 있으면 특히 다이어들을 더 많이 신경 쓰면서 외워주면 좋겠다. 이게 제가 영어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의대생이니까 수학이랑 과학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과학은 어떨까요? 과학 같은 경우는 지금은 초등 시기에는 과학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중학교, 특히 고등학교가 되면 과학이 생각보다 차지하는 영향력이 크거든요. 과학 공부 때문에 국영수 공부를 적게 해야 될 상황이 생길 정도로 과학이 중요하고 그러면 초등 시기에 중요한 건 과학과 아이가 가까워지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멀어지지 않게 해주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3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과학은 첫 번째는 과학 교육 만화. 내일은 실험왕, 내일은 발명왕, 어린이 과학 형사대 CSI. 이게 제가 정말 재미있게 읽었던 책들이라서 추천을 드리고요. 교육 만화를 통해서 일단 과학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켜주고 두 번째가 과학 잡지입니다. 잡지는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만화도 들어있고 전문 지식을 쉽게 풀어주고 있기 때문에 잡지가 도움이 많이 되고요. 어린이 과학 동화라든지 아니면 과학소년 같은 과학 잡지를 추천을 드리고 세 번째가 실험인데요. 결국 손으로 만져보고 하면서 그런 흥미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과학 실험을 전문으로 하는 학원도 당연히 괜찮겠지만 저는 내일은 실험왕이나 내일은 발명왕, 이거 홍보나 절대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좋아서 추천을 드리는데 이 내일은 실험왕이나 내일은 발명왕 이걸 사면은 키트가 항상 따라옵니다. 그 키트는 실제로 만화에 나왔던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실험까지 챙겨주시면 과학은 충분히 초등 시기에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